최고의 스타가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고 난 바로 그 다음 날 사망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정말 어디 영화, 스릴러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대체 어떤 사건이었나요? 1995년 11월 20일이죠. 그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김성재 씨가 숨진 채 일단 발견이 됩니다. 그때부터 사건 경위를 따져보는데요. 그 방에 여러 명이 있었어요. 애인 김모 씨도 같이 있었고, 그리고 흑인 남녀 백업 댄서 2명, 그리고 한국인 백업 댄서 4명, 그 외 매니저까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술을 마신 다음에 김성재 씨가 방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모두가 봤다고 얘기를 했는데, 그 다음에 김성재 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됐거든요. 근데 중요한 게 당시에 오른쪽 팔뚝에 주사바늘이 28개 정도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. 이것 때문에 첫 보도 이후에 마약류, 이런 약물 중독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그런 발표가 초기에는 있었습니다.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의문점들이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당시에 그 검찰이 오른손잡이인 김성재 씨가 스스로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를 놨다?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타살 가능성을 두고 좀 재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밝혔는데요. 추가로 또 김성재 씨를 부검해 보니까 약물이, 안에서 검출된 그 약물이 마약성 물질이 아니라 동물들을 안락사할 때 쓰이는 약물이었던 거예요. 이제 그 검찰은 당시 이제 김성재 씨의 애인을 용의자로 지목을 했습니다. 당시 검찰이 재판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공소장 내용을 좀 보니까 김모 씨는 일단 평소 이 김성재 씨에 대한 소욕이 그리고 집착이 심했고 그리고 이제 가수 활동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다고 해요. 그리고 김성재 씨에게 가스총을 쏘거나 그리고 김성재 씨가 나가지 못하게 끈이나 테이프를 감아놓는 등 어떻게 보면 좀 엽기적인 행각을 했었죠. 그리고 이제 결국 김성재 씨가 연인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결별을 요구하자 동물 안락사용으로 사용되는 황산 마그네슘을 주사해서 살해한 것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검찰이 주장하는 검찰의 공소장에 쓴 주장이죠, 겁니다. 이것은. 그 내용을 보면은요, 타살일 수는 있으나 범인은 애인 김모 씨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. 뭐냐면은 1심에서는 모든 정황 증거가 김모 씨가 범인이 맞다고 판단해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어요. 이게 1심입니다. 당연히 항소를 한 거죠. 네. 그 다음에는 2심에서 약을 구매한 것도 많고 그 약을 동물병원에서 샀다고 얘기하지 말아달라는 걸,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는 뭔가 좀 범행에 대한 인정이 되지만 중요한 거는요, 그때 구매한 황산 마그네슘의 양이 그녀가 산 주사기를 한꺼번에 정맥에 투약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법인이 아니라고 단정을 짓기보다는요, 죽였다는 증거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무죄로 봐야 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어요. 저희는 시청자 입장에서는, 팬 입장에서는 애인이 있었는지도 그때 알았고. 맞아요. 그리고 공연 끝나고 나서 애인하고 또 스태프들하고 호텔에 다 가서 거기서 휴식을 취했는지도 그때 알았고. 이 의문의 사건에 애인이 굉장히 또 의문점이 많은 존재라는 것도 알고 맞아요. 너무너무 정말 맞아요. 무슨 한편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영화 같은 걸 보는 느낌이어서 아직도 사실은 좀 클리어하게 뭐가 결론이 뭐였지라고 기억이 남지 않는 거예요. 근데 어쨌거나 미제 사건으로 남은 거잖아요. 제대로 밝혀진 게 하나도 없고. 이게 재수사가 없었나요? 네,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요, 공소시효가 끝나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고, 우리가 이렇게 방송에서나마 계속 이렇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. 우리나라 최초의 그 국가수 소장을 역임했던 그 정의선 소장도요, 가장 힘들었던 사건, 그리고 다시 뭔가 다시 하고 싶은, 규명하고 싶은 사건은 김성재 씨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. 그만큼 고인인 김성재 씨를 기억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요.